법무장관이 보통은 뭐 탄압을 하고 이런 걸 진두지휘하면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 좀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만 때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노골적이고 의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 안에 아유 지금 뭐 법치가 아니라 정치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언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제발 좀 그만해라.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 꿈나무들을 위한 친절한 정치 보고서. 야, 이거 이름 좋습니다. 우상호의 정치 백서 첫 시간입니다. 자, 인사부터 나누시죠. 민주당 4선 중진이신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타방송국에서 한번 뵙고. 어떠세요, 의원님? 저 이름 마음에 드세요? 정치 백서? 너무 거창해서.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게 의원님처럼 정치 오래 하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은 길게 보면 80년대부터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운동 하실 때도. 그렇죠. 그게 학생 정치운동이니까 네. 사실상 유월항쟁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도 뭐 현실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연대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들여다봤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한 40년 들여다보면 35년. 그러니까 40년 이렇게 정치하셨으면은 막 내년 총선 실제 정치한 거는 23년이고. 내년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뭐 여야의 꿈나무들한테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을 네, 앞으로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백서라. 이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요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오늘 최근에 좀 큰 뉴스긴 한데 저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커질까 싶었거든요. 이란과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커질 줄 알았어요. 그런가요? 네.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다라고 이제 저 아크 부대 방문해서 한 얘기들. 이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엄청난 시련이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이제 상대 국가하고 친구가 되고 관계를 증진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누구와 적이 되는 것은 그걸 외교 참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은 웬만하면 다 참사라고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참사라는 것은 실수하고 뭐 약간 외교적 실수하는 거, 결례를 범한 거 이건 참사가 아니고 그냥 실수고요. 이번 건은 참사죠. 왜냐하면 이란이 발끈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하고 굳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굳이 이란하고 적이 돼서 돌아오는 거는 큰 손해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제가 실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해야 없는. 돼요. 아니 근데 저쪽에서 이란의 외교부 당국자가 요구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받는 건 지금 저기서 안 실기했어요. 제가 그 다보스에 가 계시는 바람에 이제 좀 실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대단한 신뢰를 범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나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화를 낸 게 아니라 기다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 당국자 그 다음 날 바로 했어요. 외교부 당국자가 한 그 해명은 그건 외교적 수사지 상처받은 이란에 대한 해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별도의 친서를 보냈어요. 바로 아니면 주 이란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비공개 친서를 보내서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했으면 중동 국가는 그건 받아줍니다. 비공개 친서로 그러니까 공개 사과라는 게 아니라 공개 사과까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해명을 안 하고 외교부가 너희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게 왜 너희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큰 실수지. 왜냐면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해? 뭐야? 이거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적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우리가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란이 우리 NPT 문제까지 거론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왠지 딱 봤을 때 이란이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빨리 수습하는 게 좋을 텐데 판을 좀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란은 왜 판을 키우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할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 반응을 집어서 야고 NPT 위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실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명이 안 오니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이란으로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모순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과도해 보여요. 아 이란이 하는 것도 그 얘기를 꺼낸 거죠. 사실은 이란이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란이 할 말은 이란이 우리에게 할 말은 아니죠. 왜냐면 근데 이란 얘기는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란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란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 때문에 생긴 국제적 질서에 대해서 미국 편을 드는 모양인데 너도 핵무장한다며 그건 그러면 너는 괜찮아? 예를 들면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죠. 꼬투리를 잡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과 외교부 당국자가 모여서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이란의 원유 대금 70억 달러 지금 압류돼 있잖아요. 네. 그거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다라는 일각 얘기도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대통령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실수를 빨리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이 중동 국가는 외교적 수사로 스쳐 넘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전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많이 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굉장히 외교 관계가 악화될 뻔할 때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히 날아가서 아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간 게 왜 갔느니 뭐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때 아랍에미리트하고 크게 악화될 뻔한 거를 수습하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하고 되게 친해져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렇게 아주 돈독한 외교 관계가 됐는데 중동 국가는 사람과의 관계, 신뢰를 매우 중시하는 그리고 그거를 그 왕족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 황족들이요? 그래서 그 이란 문제는 그냥 외교적으로 외교부 장관이나 주 이란 한국 대사가 대충 가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야,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당 상대 당에 막 전당대회 때 막 치고 받고 뭐 이전 투구하고 개파 나오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흐뭇하신가요? 아니요, 뭐 그냥 속으로는 흐뭇한데 겉으로는 걱정하죠. 속으로는 흐뭇하고 이게 진짜 솔직한 말씀이시다. 근데 진짜 제가 본 전당대회 중에 가장 개판이에요.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지금 보시면요. 윤핵관 중에 이철규 윤핵관이 네? 일단 세력을 모으잖아요. 7, 80명? 저 국민 공감. 네. 원래 전당대회 앞두고 저렇게 세력 모으는 거 반칙이거든요. 우리 당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의원들을 조직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줄 세우기 논란 때문에. 그 구정치니까. 두 번째 정진석 윤핵관의 좌장께서 룰을 바꾸잖아요. 다 전당원 투표로. 당신 민심 논란이 있었는데 민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 당원 투표로 바꿨죠. 이건 특정인에게 유승민 대표 못 나오게 한 거죠. 유승민 전 의원. 세 번째 제일 험악한 게 지금 후보구도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전당대회에 그냥 김기현 지명을 하지 대통령이. 이거 완전 구정치죠. 그래서 난 놀란 게 유승민 대통령 전 의원을 때리는 것은 서로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이해하겠는데 나경원 의원을 왜 때려요? 같은 서울대 법특끼리.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렇다고 특정 후보를 못 나오게 하려고 비서실장까지 동원해서 네 처신을 돌아봐라. 야 이런 말을 여당의 그러니까 집권당의 비서실장이 집권당의 중진한테 네 처신을 돌아봐라 이런 막말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용산의 진위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집권 1년차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과 총선도 앞두고 있는 총선 공천권 문제도 있는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과 호흡이 맞는 당대표를 좀 선호하는 거는 일종의 대통령으로 좀 자연스러운. 그건 속으로 선호해야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해서 여당을 저렇게 흔들어 놓는 게 저거는 구정치죠. 독재 정권 때도 노골적으로 안 했어요. 뒤에서 했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요. 온 언론이요. 난리 나요. 사설로 조져요. 사설로. 왜 당이 대통령이 민생에 전념해야지 왜 정치에 개입하냐. 그렇게 조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래서 잠시 방송 부적절 용어 잠깐 나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을. 제가 약간 흥분해서. 근데 저는 그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서로 뭐 약간 서운하고 그런 일이 정치하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같은 당 만약에 뭐 우리 당 상대로 뭐라고 하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같은 당의 중진을 저렇게 괴롭혀서 주저앉히려고 저런 거는 너무 심한 일이죠. 나경원 의원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죠. 잘 아시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선택할 거로 보세요? 저는 뭐 이런 경우는 100%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마를 못하면 저분의 정치 미래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지지율 1, 2를 달리는 분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협박했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장제원 같은 후배가 뭐라 그랬다고 무릎을 꿇으면 앞으로 그 사람 정치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나경원 의원이 대가 약해서 DNA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 나올 거다. 그런 말씀. 그거 나경원 의원을 모욕하는 얘기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못 나오면 설사 저 전당대회에서 떨어져도 2등을 해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못 나와 이제. 예, 국회의원도. 공천 죽었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천이 사실 좀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앞으로 뭐 할까? 그러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누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김기현 씨가 유리하죠. 당선?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나오시면 이제 결선 투표제라는 게 원래 김기현 의원을 이후에 만들었는데 이게 좀 묘해졌어요. 왜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현재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김기현 의원이 1차에서 50%를 못 얻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후보가 좀 뭐 안철수 의원도 있고 네네. 안철수 의원도 꽤 경쟁력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소위 비윤 성향의 분들의 지지 이 세력이 만약 합쳐진다면 이거 가정이죠. 그러면 교선 투표에서 이변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높진 않나. 가능성 높지 않아요. 그러나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여당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종의 권력 게임 이거는 다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선 잘하시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한번 확인. 무조건 총선 때문이죠. 총선에서 좌파 세력을 많이 집어넣어서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권이 안정되게 다음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 하는 구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니 그러나 목표와 고민은 알겠는데 방법은 매우 졸렬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대통령 참모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줄 수 있는 의원들이 입법부에 들어가서 좀 뒷받침해 주길 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근데 이런 거죠. 같은데 어떤 식으로 야당의 지도자가 되면 항상 반대파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건 그 다음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죠. 여당의 경우는 대통령이 실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대하는 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두가 친노당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반문이 어딨냐 다 친문이다. 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출마한 사람은 다 이렇게 주장하죠.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유승민 전 의원을 빼면 다 친윤이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더라도 친소 관계가 무슨 이렇게 그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아니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반윤이겠어요. 그래서 근데 굳이 그것을 먼저 대통령 쪽에서 가르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다 자기 세력이고 다음에 대통령 나오실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기를 드는 정치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무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란 문제하고 국민의힘 문제 짚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지나가고 이제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 아이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검찰과. 그런데 예전에 성남FC 때와 다르게 혼자 주말에 찾아가겠다라고 먼저 발표한 거, 검찰이 출두하겠다고 먼저 발표한 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으로? 아니 지난번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합류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 여론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깔끔하게 혼자 가시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하신 거죠. 그것은 뭐 저는 의원들이 여러 명 가나 혼자 가나 저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별로 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가령 대표가 가령 검찰 출두했다. 그러면 그 당은 혼자 가게 놔두나요? 절대 혼자 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그걸 힘이 되드리려고 옆에 섰던 거를 뭐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검찰이 지난 1년간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엄청난 부정부패, 엄청난 대선 자금을 받은 것처럼 떠들다가 고작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성남 FC의 광고 의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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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건이 안 되는 거예요. 대장동은요. 지금 요번에 28일 한건 대장동도 제가 대장동이어가지고. 대선 때 다 뒤져봤는데 예. 아, 그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돈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돈 인허가 문제의 배임 문제인데 예,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걸 처벌한다 그러면 전국에 아마 용도 변경해준 지방자치단체장들 예. 한 3분의 1은 다 같이 감옥 가야죠. 어. 용도 변경 안 해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건 특혜거든요, 사실은. 예, 용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 특혜를 주는 이유는 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면서요. 네. 용도 변경의 핵심은 뭐냐면 용적률이거든요. 더 높고 집을 더 많이 짓게 예, 해주는 예. 거죠. 그럼 다 감옥 가야죠. 다 특혜인데. 건설사에 대한 특혜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다 배임으로 거는 것은 예. 지나친 법리입니다.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건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면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예. 근데 그게 그 목적이 그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냐 예.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냐지 건설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 그럼 건설사가 이익이 있어야 건설하지. 이익을 안 주면 건설합니까? 그럼 이익을 줬기 때문에 배임이다 그러면 예. 아니 이게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쟁점이지 그 회사가 더 큰 이익을 얻어. 아니 강남에 40층짜리 건물 몇 개 지면요 조 단위의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역대 강남구청장 다 감옥 가야죠. 다 용적률 올려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다니까. 나는 제가 20몇 년간 지역구에 하면서 용도 변경해 준 사례 많이 알거든요. 예. 국민의힘 계열의 구청장이든 우리 당 계열의 구청장이든 돈을 먹었으면 문제지 돈을 안 먹었으면 그것은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대선 때도 스크린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면 요런 것 좀 가리가리 가장 큰 문제는 여사님 그 법인카드 문제. 법인카드 그거는 바로 그래서 사과했죠. 인정하고. 네. 나머지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네. 제가 볼 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되게 큰 소리 쳐놓고 예. 기소하는 거 보세요. 지금 김성태 씨 구속영장에도 예. 변호사비 대납은 뺐잖아요. 뭐 그건 시간 관계상 뺐다는 정진상 거죠. 한다는 아이고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검찰이 무슨 시간 관계상 빼요? 아니, 제 얘기는 왜 이러세요? 48시간 동안 자, 할 수가 없어요. 정진상, 유동규 김용 구속하면서 대선장은 빼잖아요. 그렇게 언론에다 크게 때려놓고 실제로는 빼잖아요. 네. 요런 게 나쁜 짓이에요. 오. 그럼 왜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니까 기사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실제로 구속영장이나 재판 때는 빼잖아요. 예. 자신 없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때려놓고 뒤에서 뺀다 이런 그런 게 정치 검찰의 나쁜 수사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소환되면 네. 다 돈 받아서 갈 줄 알아요. 어. 근데 막상 가보면 법리 논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민주당에 나오는 얘기 뭐 분리대응.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뭘 분리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나오는 의혹들이 다 예전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이니 일종의 개인적인 일이니 이거 당과 좀 분리 대응해야지. 만약에 대표가 잘못돼서 당이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 그분들부터 분리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이분이 관련된 사건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 네? 갖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대표예요. 어떻게 분리해요? 그럴 수가 없다. 당 민주당의 대표 대표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건데 예.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아요. 예. 왜? 총선용이잖아요. 민주당을 때려서 네. 민주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게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 수사다. 근데 이걸 대응을 안 하면 예.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검찰에 탄압을 받고 있는데 분리 대응한다는 건 뭐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분리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죠 저는. 그만두란 소리죠. 분리 대응이라는 소리는 그만두란 소리죠. 당 대표 그만두는 네.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어떻게 그만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분들에 대한 다른 수사들, 예를 들면 뭐 노웅래 의원 수사 이런 수사들도 다 정치적 수사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거. 아. 저는 주로 대표에 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욕보로 이르는 의도다. 뭐 정치적 수사 말씀하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들 하셨던데.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자신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예. 홍준표 후보를 예. 대통령 되자마자 경남지사 때의 FC 의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소환 조사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방발했겠죠. 난리가 나죠. 장애투쟁했을 겁니다. 예. 자, 역지사지로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재 검찰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요. 예. 이해창 후보가 차떼기로 몇천억을 이제 말하자면 전 대선 자금을 썼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이해창 후보를 대선 자금으로 단 한 번 수사했습니까? 강삼재 사무총장만 구속했어요. 그래서 네. 예. 이해창 후보는 서정 소환 조사도 변호사하고. 찬 적이 예. 없어요. 예. 정적이기 때문에 배려한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같이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을 예. 야당이 찍소리도 못할 만한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 예. 그냥 법리 논쟁을 할 걸로 소환해서 계속 욕보이는 게 이게 왜 이게 이 정치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에 선두에 선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예. 보통은 뭐 탄압을 하고 이런 걸 진두지휘하면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좀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만 때리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노골적이고 의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 안에 아유 지금 뭐 법치가 아니라 정치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언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지금 그 수사에 대한 언급이 예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어떤 교과서적 발언과는 많이 다른 건데 왜 네. 그런다고 보세요? 성정이 그런 것 같아요. 성정이. 캐릭터, 못 참는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앞잡이가 돼서 계속 야당을 때리는 선봉대로 예.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렇게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는 얘기가 나오면 예. 못 참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 뉴스를 보면 안 돼요. 예. 정치 뉴스 자꾸 보면서 정책 대응하니까 정치인처럼 돼버리잖아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보다 한동훈 장관의 정책 발언이 훨씬 더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해요. 예. 예. 근데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요?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할 얘기를 왜 한동훈 장관이 하고 계십니까? 한동훈 장관도 결국 정치할 거로 보시나요? 할 것 같은데요. 총선에요? 아니 법무부 장관 그만두면 그만두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끝나야 그만두겠죠. 저분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려는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 되신 분이니까 예. 끝나야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가 끝나면 예.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올 것 왜냐하면 같다. 한동훈 장관이 없으면 예.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스타일상 이렇게까지 갈 리가 없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예.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죠. 그 한 시간은 1분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 최근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 지금 검찰 정국이 예전에 의원님이 당 대변인 하실 때 한명숙 전 총리 때 수사할 때랑 너무 비교된다. 그때가 막 생각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갈 거다, 구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2개 정도의 사례를 들어드리거든요. 예. 한명숙 장관님 사례는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직접 증언이 있잖아요. 예. 나중에 말을 번복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예.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직접 증언은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전문. 예. 간접 증언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경우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건 간접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 밑에 정진상 김용이 돈 먹었지 않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돈이 가지 않고 밑에 참모들이 뭐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뭐 용돈 받아 쓴 것도 처벌이 어려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사례를 예를 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면서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